아우디 Q8 45 TDI 모델입니다. 전면부의 그릴은 아우디의 최근 차량들과 같이 상당히 과감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면 그릴밖에 안 보인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점은 그릴 안쪽에 보시면 레이더를 심어놨다고 그래서 이쪽에 하나, 그리고 좌우에 하나씩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쪽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다른 한쪽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에 관련된 센서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이렇게 외관에 이걸 이렇게 도드라지게 해야 되는 거였었나? 라는 생각에는 조금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고요. LED 헤드램프는 야간에 시야가 굉장히 밝은 편이고 지금처럼 무빙 시그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우디가 또 조명 회사로 유명하잖아요. 헤드램프의 세레머니 잠깐 보여드려 보면은요. 근사하죠? 하단부에 보시면 범퍼의 디자인을 조금 과감하고 스포티한 느낌을 살려주려고 노력을 한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그 범퍼 끝부분도 날렵하게 마무리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하체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쓴 그런 차량이고요. 사실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디자인만 조금 바꿨을 뿐인데 Q7에서 느껴지는 약간의 좀 둔한 느낌? 부드러우면서도 뭐라고 그럴까요? 좀 뒤쪽이 크기가 너무 커서 부담스러운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Q8에 와서는 완연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갈수록 날렵해지는 느낌 때문에 이렇게 보면 크기도 실제보다 조금 작아 보이고 SUV보다는 글쎄요, 패스트백이나 해치백 같은 느낌도 들기도 하네요. 멀리서 봤을 때 얘기죠. 3리터 디젤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2967cc고요. 최고 출력은 231, 토크는 51입니다. 제로력은 약 7.1초라고 하고 복합 연비는 10.7입니다. 8단 팁트로닉과 매칭을 이루고 있죠. 측면에서 보니까 차량의 크기가 조금 가늠이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의 트렌드인 것 같기는 합니다. BMW도 있고 벤츠도 있고 그리고 아우디에 와서도 풀사이즈 SUV의 그러니까 커다란 SUV의 이 뒷부분 C필러를 날렵하게 뽑아줌으로써 쿠페형 SUV를 완성하는 그런 라인업을 갖추고 있는데 독일 3사 아이러니하게 모두 다 이 라인업을 완성을 하게 되네요. 어떻게 보면 Q8이 막내 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휠 타이어는 지금 45 TDI 모델에는 20인치 사양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타이어는 콘티넨탈을 채택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커 패널은 과감하다기보다는 그냥 두껍게만 가져가고 있고요. 단순한 디자인으로 안정감을 꾀하는 것 같습니다. 가니쉬 부분에 이 로커 패널 끝부분에 검은색으로 바디 컬러랑 조금 다르게 가져가고 있는데요. 보통은 크롬을 약간 덧댈 것 같기도 한데 좀 심심하게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주유구는 터치 타입이고요. 디젤 차량답게 요소수도 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후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의 느낌도 날렵하면서 스포티한 맛이 잘 살아나는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덩치가 꽤 큰데 이렇게 보면 디자인 때문에 그런지 좀 답답하고 부담스러운 느낌이 없죠. Q8 모델은 앞에서도 상당히 멋스러운 느낌을 받았는데 뒤에 와서도 그 디자인의 완성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쁘고 멋있습니다. 테일램프는 길쭉하게 연결돼서 가운데까지 쭉 일체감 있게 가져오고 있고요. 무빙 타입 시그널이 적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스포티한 맛도 잘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범퍼 디자인은 디퓨저는 조금 단순하게 가져가고 있고요. 사실 머플러가 리얼로 좀 나와 있었으면 좋겠는데 페이크입니다. 그 데코레이션의 역할만 해주고 있고 심지어 듀얼도 아니고 이쪽 조수석 쪽으로 한쪽만 나와 있어서 싱글 머플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적인 트렌드라고 하는데 디젤 모델들이 뭐 친환경적으로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차를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조금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거나 뒷모습 안정감 있고 스포티한 느낌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테일게이트는 전동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부드럽게 작동을 합니다. 속도가 좀 빨랐으면 좋겠죠? 트렁크 공간 자체도 비교적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물론 Q7에 비교하면 뒤쪽이 이렇게 꺾여져 있기 때문에 공간의 손해를 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차량 덩치가 크니까 넓은 공간 확보해주고 있고요. 바닥 부분에도 이렇게 활용도 높게
안에 스티로폼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물건들 보관하실 수도 있습니다. 펑크 수리킷도 여유 있게 구성이 되어 있죠. 별건 아니지만 이 측면에 보시면 LED로 길게 양쪽에 이렇게 조명이 되어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트 등받이 각도 조절도 되지만 한번 넘겨볼까요? 등받이 각도 조절하고 시트 폴딩은 이쪽에서 레버를 잡아당기시면 네, 이렇게 시트가 접어집니다. 고정이 되죠. 측면에서 봤을 때 완전히 평평하지 않기 때문에 차박 같은 거 하실 때 어떨지는 잘 모르겠네요. 보조적으로 매트리스가 필요할 것 같죠? 완전히 접었을 때 공간입니다. 확실히 SUV답게 넓은 공간을 잘 확보해주고 있고요. 작은 백색 가전 같은 것들은 충분히 여유 있게 수납이 가능하고 싣고 나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테일게이트는 위쪽에서 이 버튼으로 닫게 되어 있는데요. 이 버튼이 있고요. 뒤에 선쉐이드도 준비가 되어 있어서 고급스러운 차량임을 확인할 수가 있죠. 닫아볼까요?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키는 조금 얄쌍하죠. 차는 두툼하고 등치가 큰데 스마트 키가 너무 좀 작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날렵하고 얄쌍합니다. 아웃사이드도 핸들의 스마트키 버튼은 이렇게 음각으로 되어 있고요. 뒤쪽도 되어 있고 앞쪽도 앞뒤 모두 갖춰주고 있습니다. 프레임리스 도어가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과 멋있는 그런 차량임을 암시할 수 있고요.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우수한데 소음 진동 쪽에서는 살짝 아무래도 프레임이 있는 거에 비해서는 조금 열세이기도 합니다. 도어 플레이트는 지금 낮에 지금 보고 계셔서 잘 안 보이지만 조명도 가능하고요. 안쪽은 블랙 원톤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깔끔하면서도 넓은 실내 공간을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뒤쪽에 헤드룸은 아무래도 디자인 덕분에 Q7에 비하면은 좁은 거를 딱 직관적으로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도어 쪽부터 설명을 드려보면은요. 이렇게 안으로 말리는 듯한 느낌, 감싸 안는 듯한 느낌의 디자인 패턴은 아우디 다른 차량들과 같고 요런데 텍스처나 이런데 지금 알칸타라로 마무리를 해주고 있는데 스포츠하면서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꾸며주고 있습니다.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이고요. 전동 테일게이트는 여기서 잡아당기시면 됩니다. 매포켓이 큼직하고 각도가 좋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은 편이죠. 바닥에 페달은 지금 일반형이 적용이 되어 있고 풋레스트 넓고 길게 잘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본닛은 이 레버를 잡아당기시면 되고요. 이쪽에 히든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수납 같은 거 많이 좀 하실 수가 있죠. 비상금 숨겨 두셔도 돼요.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전동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고 시트는 4웨이 럼버 서포트를 포함하고 있는 전동이 기본이 됩니다. 가죽의 질감이라든가 쿠션 모두 좋은 편이고요. 통풍 시트랑 열선 시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레스트도 부드럽게 잘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아쉬운 점은 없었고요. 안쪽에 타보기 전에 전체적인 느낌 한번 보여드리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는 근사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러쉬 패드 상단 이렇게 가로질러 가지고도 있고요. 도어 쪽에도 안쪽까지 깊이 있게 완만하게 떨어집니다. 센터 터널 사이드 부분에도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뒤쪽 도어에도 앞쪽하고 이렇게 뒤끝까지 은근하게 앰비언트 라이트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은근히 또 이 앰비언트 라이트가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는지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별도로 하나 더 찍어 봅니다. 그리고 좀 특이한 점이 뒷문까지 퍼들램프가 멋스럽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우디 마크 보이시죠? 제가 뒷좌석에 앉아 있는데 뒷문까지도 퍼들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앞좌석에 보시면 퍼들램프에 아우디 선명하게 보이고 키킹 플레이트까지 일루미네이션이 적용이 되어 있네요. 다시 보더라도 앰비언트 라이트 은근하게 잘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초기 시동 시에도 웬만한 가솔린 2리터 차량보다 조용할 정도로 3리터 디젤 엔진은 저는 정말 좋아하고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엔진입니다. 클러스터는 풀 디지털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잘 아시겠지만 버추얼 콕핏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화면 전체를 내비게이션으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변화가 되기 때문에 이런 하이테크에 좀 민감한 국내 소비자분들한테 어필하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화면이 보인다는 얘기죠. 처음에 시동을 걸면 내비게이션 부팅까지 약간의 시간이 소요가 되긴 합니다. 스티어링은 3스포크 타입이고 요런데 이 타공 가죽이 돼 있었으면 좋겠는데 50은 돼 있는데 지금 45는 안 돼 있네요. 그런 거는 조금 아쉽고 이 차도 1억 넘는데 그죠? 그리고 왼쪽에는 다양한 정보들을 컨트롤 하실 수가 있고요. 주로 이제 클러스터에 관련된 기능을 여기서 컨트롤 하실 수가 있고
오른쪽에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기능들 컨트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이 아래쪽에 스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거리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사용해보면은 처음엔 좀 어색한데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명 장치가 로터리 타입이 아니고 지금 버튼 타입으로 바뀌신 걸 보실 수가 있죠. 람보르기니의 우루스도 그랬고 폭스바겐 투어렉도 이렇게 버튼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크러치 패드 상단에도 가죽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어서 고급스럽고 안락한 느낌 이어가고 있고요. 이런데 마무리도 참 좋아요. 그리고 HUD는 크기라든가 폰트의 어떤 해상도 이런 것들 나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전할 때 분명히 도움이 되는 기능 중에 하나죠. AV에는 여기에 자리 잡고 있는데 터치가 굉장히 민감하고요. 다양한 기능들을 비교적 효율적으로 컨트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드라이브 셀렉트 같은 거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 지문이 좀 많이 보이실 것 같아요. 각도에 따라서는. 그죠? 지문 묻는 거는 저는 그냥 물리키가 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조금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공조장치도 역시 화면이 하나 더 구성이 되면서 이 안에서 다양한 기능들을 컨트롤 하실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열선 시트도 여기서 3단으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고 통풍 시트도 여기에서 조절이 됩니다. 드라이브 셀렉트는 이렇게 물리키까지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아래쪽에 햅틱 타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직관적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모드는 오프로드, 승차감, 자동, 다이나믹, 그리고 개별 설정, 인디비듀얼까지 이렇게 5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비상등 스위치는 가운데 있고 역시 햅틱 타입이고 누르면 이렇게 득득 이런 느낌이 납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버튼 시동부터 오디오 켜고 끄고 그리고 볼륨 컨트롤 하실 수 있는 거. 요거 다이얼은 저는 요건 참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기어 노브는 SBW 방식이고요. 딸깍딸깍 끊어지는 느낌이 참 좋습니다. 파킹은 여기서 버튼식으로 마련을 해놨네요. 뒤쪽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도 갖추고 있고 커버링이 가능한 컵홀더는 2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센터 터널이 크고 넓기 때문에 이 뒤쪽에 암레스트 위치가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좀 특이하게 여기 레버가 하나 있거든요. 이거 이렇게 레버 딱 누르고 잡아당기면 앞으로 이렇게 들어 올려지면서 슬라이딩이 가능합니다. 좀 독특하죠. 그리고 그냥 이렇게 들어 올리면 안쪽에 스마트폰 무선 충전 가능하고요. USB 단자 2개, 그 다음에 SD카드 단자, 유심카드 넣을 수 있게끔 4개의 포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마무리들도 참 깔끔하게 잘 해주고 있죠. 조수석 수납 공간은 여기서 잡아당기는 방식이고요. 이 각도가 비교적 안쪽으로 들어가기 좋게 이렇게 플랫하게 펼쳐지니까 활용도 측면에서는 좋은 것 같습니다.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에어백 켜고 끄는 건 이 안쪽에서 저거는 그렇게 편한 위치는 아닙니다. 여기 있거든요. 느낌 한번, 디자인이나 전체적인 느낌 한번 다시 보여드려 봅니다. 그리고 후진 기어를 넣게 되면 뒤쪽에 화면도 보여주고 360도 어라운드 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특이한 점은 여기 3D라고 보이시죠? 3D를 누르면 이 Q8 차량이 여기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조금 재미있는 게 르노, 삼성 XM3나 르노 캡처에서도 본 사양이기는 한데, 이 3D 그림에 깜빡이를 넣게 되면 깜빡이가 나오고요. 헤드램프를 켜게 되면 헤드램프가 표시가 됩니다. 참 디테일이 살아있다라는 게 이 측면에 아웃사이드 미러에도 사이드 시그널 달려있는데 그것도 깜빡깜빡거리게 돼 있고 앞쪽에도 이렇게 깜빡깜빡합니다. 화질 자체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요. 어두운 곳에 갔을 때에도 급격하게 화질이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뒷좌석 설명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고스트 크루징 도어가 적용이 돼 있어서 약간 늦기는 한데 어쨌든 전자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프레임리스 도어까지는 좋은데 이중접합 차음 유리는 아니네요. 근데 생각보다 유리가 좀 두툼합니다. 그리고 안쪽에는 전동으로 이렇게 선쉐이드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한번 내려보면은요, 부드럽게 작동을 하고, 유리도 한번 내려볼까요? 유리가 A7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너무 많이 안 내려가는 것 같아요. 프레임리스까지는 좋았는데 저런 점은 조금 아쉽고요. 여기에 수납 공간이 아니고 잿더리가 있네요. 플레이트는 지금 알루미늄으로 살짝 꾸며주고 있고, 바닥 공간 약간 파여있기 때문에 공간 좋습니다. 가운데 턱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고, 시트 자체는 성인 3명이 앉아도 크게 불편하지 않을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Q7에서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겠죠. 헤드룸은 확실히 디자인 때문에 Q7에 비교를 하면 조금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긴 하네요. 암레스트는 이렇게 내려오는 방식이고요. 여기에 컵홀더가 2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널쩍하고 잡소리 같은 것들도 안 났습니다. ISO 픽스는 기본으로 갖추고 있죠.
그리고 시트 등받이 각도 조절이 가능한데 그건 여기서 이제 레버로 작동을 할 수 있고, 이 레버로 잡아당기면은 폴딩이 되고요. 레버를 살짝 지그시 끌어올리면서 등받이를 뒤로 눕히면 약간의 각도 조절은 가능합니다. 근데 각도의 편차가 크진 않죠. 실내에 타보면 이게 확실히 사이즈가 좀 크다 보니까 무릎 공간이 주먹 3개 뭐 여유 있게 들어갑니다. 발 공간 좋고, 앉았을 때 저는 뭐 키가 작기 때문에 헤드룸도 되게 여유가 있어요. 제가 앉았을 땐 그렇습니다. 소소한 부분이지만 LED로 이렇게 조명들 마련을 해놨고, 위쪽에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어서 쾌적한 실내를 구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보니까 아웃사이드 미러 말고 이 룸밀러 자체도 테두리가 베젤이 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세련된 느낌을 연출을 해주네요.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는 모습 보기 좋고요. 복잡한 기능들을 화면 안에 많이 숨겨놔서 언뜻 보면은 좀 깔끔하고 심플한 느낌도 전달이 됩니다. 뒤쪽에 에어벤트 준비가 되어 있고, 각각 좌우에 독립적인 온도 조절하고 바람의 세기, 포지션 다 설정을 하실 수가 있죠. 통풍 시트는 아니고 열선 시트, 열선 시트까지만 지원을 해줍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시거잭이 있고, 도어 쪽에 잿더리도 있었는데 이 차 담배 펴도 되나 보죠? 그리고 USB 단자 2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2개, 뒤에 2개 해서 총 4개 마련이 되어 있네요. 잘 해주고 있는 부분 한 가지는 역시 차량 크기가 있으니까 B필러 쪽에도 이렇게 에어벤트 꼼꼼하게 잘 마련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심주행에서 정숙한 느낌이 참 좋습니다. 이게 3.0 디젤 엔진인데요. 웬만한 2리터급 4기통 가솔린 엔진보다 조용하거나 비슷한 수준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MVH가 잘 돼 있는 편이다 보니까 더욱더 정숙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차량의 크기가 조금 있기 때문에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특히 이제 차량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여성 운전자분들께서는 약간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 크기입니다. 어차피 Q7을 베이스로 만든 차량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골격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크기에서 오는 부담감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지만, 시트 포지션이라든가 부드러운 3.0 TDI 엔진의 반응, 그리고 서스펜션이 50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지만, 지금 이 45 TDI 모델에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에어 서스펜션이 아닌 일반 서스펜션이 달려 있습니다. 전자제어만 가능한데 승차감 자체도 굉장히 소프트한 느낌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도심에서 주행할 때 만족도 저는 높을 거라고 보고요. 231마력의 토크가 51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여유 있는 파워트레인이 전달이 됩니다. 미션의 반응도 빠릿빠릿하기 때문에 그 효율성 측면에서도 크게 손실을 보는 건 없는 것 같고요. 또 변속 쇼크가 큰 편이 아니다 보니까 더욱더 도심 주행에서 좀 편안한 느낌을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터보렉은 도심에서는 적어도 크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네요. 일단 도심에서는 뭐 극가속이나 이런 거 할 상황이 많지 않기 때문에 도심주행 기준으로 보면 터보렉도 크게 느껴지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좀 출렁출렁하는 느낌보다는 약간 부드러운 느낌? 네, 출렁이진 않아요. 출렁이진 않는데 조금 부드러운 느낌? 독일 차들이 보통 아우디가 약간 단단하게 세팅을 하는데 이 친구는 조금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8단 팁트로닉이 도심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파워트레인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저는 높은 점수 주고 싶고요. 파워트레인에 더불어서 승차감도 맞물리니까 고급 SUV 느낌 충분히 발휘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50TDI는 그 시트가 헤드레스트 일체형이라 제가 조금 불편했던 기억이 있는데, 오히려 지금 45TDI에 장착된 이 시트가 저는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체형에는 이 시트가 좀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연비는 복합 연비가 10.7인가로 알고 있는데요. 도심에서 주행을 해보면 약 8.5에서 9.2 정도, 두 자릿수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연비가 평균적으로 확인이 됐고요. MLB 에보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가지 차량들이 공유를 하고 있죠. 벤틀리 벤테이가, 람보르기니 우루스, 그리고 포르쉐에는 카이엔이 있고 폭스바겐의 투아렉 신형까지 같은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익히 좀 경험을 했던 플랫폼이긴 합니다. 무게중심이 비교적 SUV 치고는 낮은 편이고, 휠베이스라든가 차폭을 충분하게 확보해주고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에서 이 주행 안정감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고요.
확실히 도심 주행보다는 지금처럼 고속도로에 들어왔을 때 이 차의 진가를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3리터 디젤 엔진은 사실 시내에서만 타기에는 차가 좀 아깝습니다. 이렇게 좀 고속도로도 자주 좀 이용을 해 주시고 고속 크루징을 꾸준하게 해주시는 그런 그 주행 조건에 있으신 분한테는 3.0 TDI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이제 숫자로 표현하면 45 TDI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쨌거나 이 고속도로에 굉장히 적합하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코너링 성능은 쿼트로 덕분에 무게중심이 그래도 또 SUV잖아요. 나름 또 무게중심이 낮게 깔려 있다고 하더라도 승용차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불리한 게 사실인데요. 쿼트로 덕분에 뉴트럴한 느낌? 이렇게 뭐 언더나 오버가 크게 느껴지지 않으면서 아주 정직하게 돌아나가는 코너링도 저는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확실히 코너링 부분은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이 되어 있는 50 TDI 쪽이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드라이브 모드는 지금 오프로드부터 시작을 해서 승차감, 자동, 다이나믹, 개별 설정 이렇게 5가지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저는 대부분 자동으로 다녔습니다. 그리고 효율이라든가 아니면 승차감이라든가 또는 다이나믹으로 놨을 때의 편차가 제법 있는 편이에요. 외관에서 보여지는 어떤 스포티한 맛도 있지만 드라이브 모드를 다이나믹으로 바꿨을 때의 스포티한 맛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편차가 좀 큰 편이죠. 후측방 모니터링은 지금처럼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 안쪽에 이 노란색으로 불을 표시를 해주는데요. 전방 시야를 크게 해치지 않으면서 충분하게 워닝을 주기 때문에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전체적인 시야는 A필러 끝부분이 요 시작 부분 여기까지는 날렵하게 마무리가 돼 있어서 끝에는 살짝 좀 감싸 안는 듯한 느낌 때문에 약간 가리긴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출발점이 얇게 진행이 되니까 좀 시원한 느낌이 들고요. 시트 포지션 자체도 낮게 설정이 되어 있고 높낮이 조절의 이 폭도 비교적 큰 편에 속하기 때문에 체구가 크신 분들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게 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시트의 느낌은 이 스포츠 드라이빙을 즐긴다기보다는 그냥 컴포트하게 편안하게 타실 수 있도록 쿠션 자체도 좀 부드럽고요. 포지션도 이 편안하게 크루징을 하기에 적합한 그런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버추얼 콕핏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지금처럼 클러스터 안쪽에 지도를 작게 보실 수도 있고 클러스터 전체를 지도로 활용을 하시면서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 뭐 RPM이라든가 속도 게이지를 조금 작게 보는 이런 방법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활용도 측면에서는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시속 100km는 8단으로 고정을 해보면 약 1450rpm 정도에서 구현이 됩니다. 낮은 rpm에서 기준속도를 내주고 있기 때문에 연비 측면이라든가 또 그렇게 시끄러운 편이 아닌데 더더군다나 조용한 실내를 정숙하게 유지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의 편차도 조금 재미가 있는 편이고 저는 승차감하고 이 다이나믹의 편차가 확실히 좀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운전의 재미 조금 과격하게 스포티하게 이 차를 몰아붙여 보셔도 나름의 만족도는 있을 걸로 예상을 해 봅니다. 사운드 시스템은 50으로 올라가면 B&O가 적용이 되는데 지금 이 45에는 일반 아우디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한번 확인을 해 보면은요. 확실히 차량 그레이드가 조금 있다 보니까 웬만한 차량들의 기본 오디오보다는 확실히 좋은 느낌을 받고요. 특히 이 고음대의 해상력이 높은 편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약간 찰랑찰랑한 느낌이 든다고 그럴까요? 사운드 시스템은 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MMI가 2개로 나눠져 있죠. 지금 메인 그 AVN이 여기 달려 있고 그 밑에 에어 컨트롤, 그러니까 공조장치 컨트롤을 할 수 있는 화면하고 이 기능 스위치들이 터치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글쎄요, 좀 세련된 느낌, 하이테크적인 이미지를 끌어올리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조작을 하다 보면 지문이 많이 보여요. 지금 화면에는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지문이 좀 보여서 그런 점은 조금 아쉬운 점으로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브레이크 반응은 극초반에 담력이 약간 부드러운 편입니다. 그 담력이 약한 거는 아닌데 일부러 조금 그 뭐라 그럴까요? 유격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소프트하게 이 차를 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을 한 것 같은데, 뭐 중후반부 이후에는 꾸준하고 단단하게 담력을 가져가니까 불안하거나 뭐 불편한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근데 브레이크 세팅 자체가 조금 그 극초반에 약간의 유격을 두고 있다는 점은 특징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이나믹 모드에서 킥다운을 해보면 엔진 미션의 반응은 참 매끄럽고 좋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이 뒤쪽에 배기음이 많이 좀 스포티했으면 싶은 바람이 있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Q7도 아니고 Q8이라고 하는 모델,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의 그 패스트백 형태로 아주 근사하게 날렵한 느낌을 표현을 잘 해주고 있는데 좀 밋밋합니다. 이런 점도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드려보고, 저는 1억이 넘는데 에어 서스펜션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조금 긍정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은 좀 아쉽죠. 고속도로에서 크루징을 했을 때의 연비는 평균적으로 12.3 정도를 기록을 해줬고요. 참고로 타이어 공기압을 35에 맞춰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대 연비는 저는 14.3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의외로 덩치에 비해서 연비가 좀 괜찮은 편이에요. 이 친구 공차 중량이 2200이 훌쩍 넘어갈 거고, 지금 저까지 타 있으니까 2.3톤 정도 될 텐데 나름 연비는 좀 좋은 편입니다. 버추얼 콕핏 안쪽에 이렇게 내비게이션이 표시되는 것까지는 좋은데, 다시 사용하려고 해도 내비게이션은 좀, 가격 부분을 말씀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45 TDI 가격에 차라리 50 TDI가 포지셔닝을 하고, 지금 이 차는 1억 언더로 9천만원대로 떨어졌다 그러면은 참 인기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도 50 TDI는 뭐 여러분들이, 계약 대기자분들이 굉장히 여러 분 계신 걸로 제가 전달 받았는데, 어쨌거나 인기는 있지만 조금 더 시장을 좀 넓힌다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가격 설정 부분은 조금 더 여지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참 불편했고요.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해보면 터보렉도 조금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도심 주행에서는 사실 터보렉 거의 느끼지 못했는데,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할 때 킥다운 같은 거 다이나믹 모드에서 하더라도 생각보다 터보렉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움찔하다가 이렇게 팍 터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상하네요. 터보렉이 이 정도까지는 있을 필요가 없는데. 스틱 타입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사용하기 편리하고요. 감속과 가속의 민감도도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면, 이 차 그래도 1억인데 조향 보조가 없어요. 반자율 주행도 사실 지원을 좀 해줘야 되고, 아우디 폭스바겐, 이 아우디가 기술력이 없는 브랜드가 절대 아니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런 옵션이 빠져 있다는 점은 저는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이 차선을 확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차량들이 있을 때 감속이 조금 움찔움찔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감속에 대한 센싱 부분도 추후에 개선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상 준유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